영화 타짜는 허영만 원작의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총 4개 시리즈가 있는데 이 중 3개 작품이 영화화되었죠. 세 작품은 공통점이 많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마스크의 남자 배우가 주인공이고요. 꼭 섹시한 이미지의 여배우가 출연합니다. 작품마다 강렬한 연기를 하는 인상파 악역이 나오고 연기파 감초들이 있습니다. 도박판에 뛰어든 주인공이 배신으로 처절하게 추락하고 복수를 위한 한판 승부를 벌이는 비슷한 플롯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기 배우들이 출연했고 같은 허영만 원작, 도박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 받아든 성적표는 전혀 달랐습니다. 1은 명작, 2는 평작, 3는 망작이라는 평가와 함께 흥행 결과 역시 다르게 나왔죠. 심지어 원작은 3가 가장 재밌다는 평을 받았는데 정작 영화에서는 제일 참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연출입니다. 우리가 유튜브를 한다고 하면 주변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컨텐츠 할 건데? 컨셉이 뭔데? 주제는 뭘로 할 거야? 우리 역시 유튜브 컨텐츠 기획을 한다고 하면은 흔히 주제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할지 왓을 고민하는 건데요. 그런데 주제,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이미 대세 플랫폼이 된 유튜브는 현재 다루고 있지 않은 주제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주제마다 탑티어 유튜버가 있고 주제의 세부 주제까지 파고 들어가서 세부 시장을 노리는 유튜버들이 있죠. 같은 농구를 주제로 해도 이분들의 컨텐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는 것은 이 무한 경쟁 시장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뭘 할지보다 어떻게 할지, 하우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영화 타짜가 같은 주제를 영화화했지만 다른 연출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듯이 말이죠. 유튜브 역시 결국은 영상 컨텐츠입니다. 영상 기획이란 인물이 주제를 수행하는 것을 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주제를 정하는 건 이 3가지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초보 유튜버 분들이 주제 하나 딸랑 정하고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막상 해보면 과정도 결과도 내 생각처럼 안 됩니다. 주제만 정했지 인물을 어떻게 할지 연출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저는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이 영상의 3요소 인물과 연출에 대해서 3부작으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맛있는데요. 제가 라면을 먹는 건 여러분들을 비롯한 대중들에게 그렇게 큰 감흥을 주진 못합니다. 강호동님은 라면만 먹어도 락기남이라는 컨텐츠가 돼요. 그치만 전 안 됩니다. 많은 초보 유튜버들이 유튜브를 시작하면 쉽게 실망합니다. 먹방, ASMR, IT 제품 리뷰 등을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할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컨텐츠는 가치를 창출해야 돼요. 그 가치란 정보 혹은 재미입니다. 박지성이 조기초를 참가하면 900만짜리 컨텐츠가 되지만 우리가 하면 컨텐츠가 되지 않아요. 복염은 라면만 먹어도 100만짜리 컨텐츠가 되지만 우리가 하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앞서 영상이란 인물, 주제, 연출의 합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주제만 보지 말고 그 주제를 내가 해도 과연 가치가 있을지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 합니다. 또 내가 하는 연출도 차별화가 될지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아직 영상 제작이 익숙치 않은데 기존 유튜버보다 잘할 수 있을까요? 설령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를 구현했어도 같은 값이면 나보다 기존 유튜버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가 만든 컨텐츠가 과연 가치가 있는가를 염두에 두고 보면요. 당장의 조회수와 구독자 수가 나오지 않아도 크게 실망하진 않아요. 내가 봐도 아직 내 컨텐츠에 부족한 지점들이 보이거든요.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이면 어떻게 개선할지 개선 방안도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면서 결과보다 나의 성장이 염두에 두고 퀄리티를 신경 쓴다면 여러분 유튜브는 순항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유튜브에는 3가지 사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쉽게 떡상이 가능한 유튜버, 조금만 노력하면 되는 유튜버, 부단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 유튜버.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될까요? 이걸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가장 부족한 지점이 보이게 되고요. 쉽게 떡상한 유튜버가 왜 쉽게 떡상했는지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같이 살펴볼까요? 유튜브 세상에는 분명 쉽게 떡상 가능한 사람도 그런 채널도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일 수도 있죠. 그런 채널은 인물, 주제, 연출 중에서 인물이 남다릅니다. 그리구라 채널은 부자간의 소소한 컨텐츠를 다루고 있습니다. 아빠와 술 마시지 않는 이유, 한 달간 영수증 사용 내역 보기, 부자간 싸운 이유. 참 소소한데요. 조회수가 10만 정도 나옵니다. 우리도 부모님과 이런 소소한 컨텐츠를 만들면 조회수 10만 나올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인물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연예인은 이미 그 존재 자체만으로 컨텐츠이기 때문에 부자간의 평범한 이야기도 보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도 스토리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 스토리를 활용하면 영상 속 나라는 캐릭터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채널에서는 현업 광고 기획자라는 스토리가 있고요. 그런 스토리를 먼저 이야기하고 유튜브 교육 컨텐츠를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채널보다는 조금이나마 신뢰감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인이 가진 스토리는
너무 파급력이 약해요. 그 정도 스토리로 쉽게 떡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예상할 수 없습니다. 저는 스토리로 쉽게 떡상한 채널로 자이언배 TV 채널을 들고 싶습니다. 현재 영상이 5개인데 구독자가 10,000명을 돌파했죠. 자이언배님은 평범한 일반인이지만 작년에 가장 핫했던 채널 구독자 200만 명의 자이언트 팽TV에 출연해서 활약했었죠. 팽수 팬들에게 팽수와 얽힌 스토리를 쌓았습니다. 대중에게 어떤 스토리를 쌓았느냐에 따라서 쉽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대중이 보기에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나요? 그 스토리의 파급력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가늠해 보세요. 스터디 위듬이라는 컨텐츠가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을 틀어놓고 몇 시간이고 그냥 공부만 하는 컨텐츠예요. 이거 누가 볼까 싶지만 특별한 외모는 이런 컨텐츠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외모가 뛰어난 개인은 그 자체만으로도 멋진 컨텐츠가 되죠. 브이로그를 특별하게 만들고 IT 제품 리뷰를 특별하게 만들고 심지어 중국어 강의도 특별하게 만듭니다. 이 같은 사례는 너무 많고 다들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제가 꼭 외모라고 말하지 않고 외형이라고 말한 것은 잘생기고 이쁜 것 뿐만이 아니라 특이한 외형으로도 사람들을 즐겁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 역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가 1인 크리에이터로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능입니다. 국내 최고의 방송인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100만 이상의 탑 유튜버는 틀림없이 또 이것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컨텐츠를 만든 적이 있죠. 2019년 아무런 방송 경험이 없고 전문가도 아닌 순수 일반인이 유튜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호주 생활을 경험한 그걸 컨텐츠로 녹인 호주노예 존님과 중소기업 직장인들의 애환을 컨텐츠로 녹인 이 과장님이 그 주인공인데요. 어떤 분들은 호주 생활을 재밌게 부른 컨텐츠가 신선하다고 했고 중소기업도 컨텐츠가 될 수 있다며 기발하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호주노예 존님은 호주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로 돌아와서 더 이상 호주 생활을 컨텐츠로 풀 수 없게 됐고요. 이 과장님도 결국 중소기업을 퇴사해서 더 이상 중소기업을 소재로 컨텐츠를 마냥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둘 다 일상 브이로그 채널로 그냥 전환을 했는데 구독자와 조회수는 더 올랐습니다. 사실 이분들 말고도 외국 생활을 컨텐츠로 녹인 예시는 많고 중소기업의 컨텐츠가 된 예시도 많습니다. 이분들은 참신한 소재로 뜬 사람들이 아니라 표현력으로 뜬 방송 천재들입니다. 이분들 컨텐츠를 보면 카메라 앞에서 몸이 절대 굳지 않고 자기 감정을 발산하면서 이야기를 푸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카메라 앞에서만 서면 뭐 로봇가 되는 초보 유튜버분들은 흉내도 못 내 진짜 천재적 재능이죠. 그래서 컨텐츠를 바꿨어도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표현력이 뛰어난 사람의 방송은 뭘 해도 재밌어요. 이처럼 쉽게 떡상하는 유튜버는 사실 인물이 특별합니다. 연예인급 인지도를 가졌거나 아주 빼어난 외모를 가지고 있거나 혹은 프로 방송인급의 표현력을 가진 방송 천재죠. 참신한 주제만으로 성공한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주제만으로 성공하는 예시는 딱 한 가지 정도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퍼포먼스는 아무 연출이 없어도 이미 그 자체로 컨텐츠입니다. 서울예대 여학생이 노래하는 모습을 대충 막 촬영한 이 컨텐츠는 100만 조회수를 돌파했는데요. 그 장소가 캠퍼스든 디프리 장소든 어떤 연출이 필요 없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그냥 그 자체로 소름이 쫙쫙 돋습니다. 이러한 노래, 댄스, 그림, 3D 펜, 어떤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특별한 퍼포먼스가 있다면 쉽게 유튜브 세상에서 떡상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 자체로 컨텐츠이니까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유튜브 세상에서 쉽게 떡상할 수 있는 채널의 커트라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는 노력이라는 게 좀 필요해요. 보통 이런 식이죠. 컨텐츠가 될 만한 주제 소스는 있지만 연출 능력이 없거나 연출 능력은 있는데 컨텐츠 소스가 없는 식입니다. 주제 소스와 연출 이 두 가지를 조합해야 컨텐츠가 만들어질 텐데 말이죠. 이번에는 조금만 노력하면 유튜버가 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는 흔히 전문가는 유튜브에서 굉장히 유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좀 달라요. 제가 아까 언급했던 그 4가지가 그 자체로 이미 컨텐츠라면 정보는 꽤 많은 가공이 필요합니다. 피지컬 갤러리는 헬스 유튜버들 사이에서 끝판왕 취급을 받고 있는 헬스계 탑티어 유튜버입니다. 기존 헬스 유튜버들이 멋진 몸을 보여주거나 트레이닝 정보를 제공하는 데 그친다면 이 채널은 정보보다 예능 컨텐츠가 더 인기가 많습니다. 컨텐츠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정보 컨텐츠 역시 굉장히 짜임새가 있습니다. 피드의 기획력이 돋보이는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피지컬 갤러리 뿐만 아니라 잘 되고 있는 다른 전문가 채널도 컨텐츠 면면을 보면은 단순한 정보 제공에 그치지 않고 종류가 굉장히 다채롭습니다. 정보 그 자체보다 대중이 어떤 정보를 원하는지 그걸 어떻게 풀어서 전달할지 이러한 기획력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예시인 거죠. 심지어 버달모 가이드라는 채널은 변호사도 아닌데 웬만한 변호사 채널보다 구독자 수가 더 많습니다.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슈를 포착해내고 풀어내는 스토리텔링
스토리텔링, 그리고 한 번에 이해되는 채널 이름, 이런 컨셉이 잘 먹혀서 많은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있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가 됩니다. 결국 컨텐츠로 빚어낼 기획력이 매우 중요한 거죠. 전문가가 아니라도 너무 기죽을 건 없어요. 유튜브 세상에서는 덕후가 유튜브에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전문가가 가진 진짜 고급 정보는 수요층이 낮아서 조회수가 잘 안 나옵니다. 정보의 가치에 비해서 수익으로는 많이 아쉽죠. 그래서 주로 유료 플랫폼에서 많이 선보이고 있어요. 덕후들만 아는 소소한 꿀팁, 그런 매니아틱한 정보들이 오히려 유튜브 세상에 더 잘 어울립니다. 덕후 채널이 전문가 채널보다도 유리한 점은 내가 좋아하는 채널 분야이다 보니까 콘텐츠에서 정말 즐거워하고 설레야 하는 감정들이 또 잘 나오죠. 저절로 표현력이 훌륭한 채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전문가이자 덕후인 채널은 진짜 잘 될 수밖에 없겠죠? 김성애의 지식백과, 김성애님은 게임 기획자 출신이자 게임을 정말 좋아하는 증성 게임 덕후인데요. 이분의 콘텐츠를 보면 전문성과 함께 게임을 진짜 좋아하는 진심이 느껴집니다. 또 연예인급 표현력을 가진 방송 천재이기도 하죠. 이런 요인들로 보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전문 정보 혹은 나만의 관심사로 꿀팁 정보를 알고 있다면 이제 필요한 것은 연출 능력뿐입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한 일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 좋은 영상 소스가 됩니다. 오프라이드 채널은 엄청난 보수득을 벌어들이는 강남 피부과 원장님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한국에서 흔치 않은 머니 스웩을 보여주는 채널인데요. 고가의 집, 차, 음식 등 특별한 일상을 영상으로 보여주는데요. 이 정도면 충분히 일상만으로도 컨텐츠가 될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채널은 정말 드물고요. 많은 분들이 브이로그 분야에 도전하지만 사실 이 분야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순수 일상으로 승부를 보려면 오프라이드 정도의 특별함은 있어야 돼요. 컨텐츠는 브이로그지만 사실 정작 일상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는 것 같습니다. 해그린 달, 슈트 같은 채널을 보면은 영상의 비주얼, 눈으로 보여지는 영상미를 통해서 어필하는 채널이고요. 이거는 연출 실력이라고 봐야 맞을 것 같고요. 또 휘철리즘 같은 여행 브이로그를 보면은 인물 간의 긴장감, 극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재미를 뽑는데요. 이거는 스토리텔링의 영역, 또 역시 연출의 실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보통은 그냥 인물의 비주얼로 승부를 보죠. 많은 브이로그들이 말이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브이로그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그럼 여러분 브이로그는 어떤 지점에서 특별한가요? 특별한 일상, 감각적인 영상미, 스토리텔링, 인물의 비주얼? 남자들은 전역하면 예전 부대가 있던 방향으로 오줌도 안 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데요. 국방TV, 이 이름만 들어도 고리탑을 한 채널이 있는데 여기서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모은 컨텐츠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역사학자 임용환 교수님의 순상밀폭이 그 주인공인데요. 삼국지 인물에 대한 새로운 해석, 현대에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흥미로운 썰을 풀면서 큰 인기를 모았습니다. 전역한 남자들도 다시 국방TV 앞으로 집합시켰죠. 임용환 교수님은 정말 탁월한 이야기 군입니다. 그냥 앉아서 썰만 푸시는데도 수십만 조회수의 컨텐츠가 됩니다. 조승현 작가도 유튜브 시작한 지 단 7개월 만에 40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워낙 컨텐츠로 충만한 분이시니까요. 촬영과 편집을 해줄 편집자 정도만 딱 붙으니까 강력한 컨텐츠를 가진 채널이 하나 탄생했죠. 기획이란 결국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을 말합니다. 작가, 역사교수, 기자 이런 분들은 글을 쓰는 사람이면서 흥미로운 이야기까지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정말 딱 촬영과 편집을 도와줄 편집자 한 명 정도만 딱 붙으면 바로 강력한 채널을 변모합니다. 앞서 본 특별한 정보, 특별한 일상, 특별한 이야기, 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컨텐츠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분들이 컨텐츠 소스는 있지만 영상화 시켜야 되는 연출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라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연출 능력은 있는데 주제 소스가 없는 사람들도 있죠. 우리가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촬영이랑 편집하는 방법만 좀 잘하면 유튜브를 잘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착각이 있어요. 그 말이 맞다면 현재 유튜브를 하고 있는 많은 촬영 감독님들이 유튜브 채널로 두각을 드러내야 합니다. 촬영 감독님들의 유튜브 채널을 보면은 영상 때깔부터 남다른데요. 근데 의외로 10만 이상의 구독자를 가진 채널은 좀 드물죠. 방송국 PD들도 조연출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촬영과 편집을 할 줄 알지만 정작 그분들이 스타 PD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결국엔 기획력으로 갈리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연출 능력의 8R은 기획 능력을 말합니다. 이 기획 능력을 가진 직업군으로는 에디터, 블로거, 기획자 등이 있습니다. 모두 글 쓰는 걸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고 사실 기획만 할 줄 알지 촬영 편집도 할 줄 몰라요. 저를 포함해서요. 100만 IT 유튜버 이섭은 원래 블로거였습니다. 이섭뿐만 아니라 많은 IT 유튜버들이 원래는 블로거였어요. 근데 유튜브 시대를 맞이해서 다들 영상을 배우기 시작했죠. 근데 원래 글쓰기로 컨텐츠 제작을 시작했기 때문에 컨텐츠 소재를 고르고 스토리텔링 하는데 굉장히 능숙합니다. 빠르게 유튜브 시장에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었죠. 비에디트 채널은 잡지사에서 근무했던 에디터 M과 에디터 H
H가 만든 채널인데요. IT 유튜버로는 다소 후발 주자였지만, 그리고 영상 분야는 이들 역시 처음이었습니다. 촬영과 편집은 배워가면서 특유의 기획력으로 콘텐츠를 쭉쭉 뽑아내서 빠르게 유튜브 시장에 적응했죠. 이처럼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 기획 능력이 있는 채널은 원천 소스가 없어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촬영과 편집은 배우면서 성장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획자인 저 역시 비슷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에디터님들과 기획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는 에디터나 블로거님들처럼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말랑말랑한 글을 많이 쓰진 않았죠. 대신 공공기관이나 대기업 같은 클라이언트들을 상대로 100장, 200장 분량의 제안서를 많이 썼습니다. 아마 프로 에디터님들보다 감성적인 글쓰기 능력은 좀 떨어질 것 같고, 대신 분석력이나 긴 호흡의 시리즈물은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생각을 글로 쓰고 그 글을 제안서 형태로 만들고 프레젠테이션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죠. 저도 편집을 배우면서 하고 있어요. 여기 밑으로 나오는 자막이나 옆으로 나오는 자막,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자막, 최근에 모션 공부해서 다 제가 직접 만든 자막입니다. 타이틀도요. 툴은 한두 달이면 배우는 것 같아요. 핵심은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이죠. 여러분이 원래 글쓰기에 익숙하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분석할 줄 알고 스토리텔링 하는 데 익숙하다면 여러분은 기획력을 이미 갖춘 겁니다. 제가 정의하는 기획력은 이런 거예요. 어떤 주제를 할지 아이템을 선정하는 능력, 그 아이템을 분석해내는 능력, 하나의 이야기로 엮어내는 능력. 여러분은 글을 많이 써봤나요? 자신의 기획력을 점검한다면 어떠신가요? 제가 만든 상황판을 보면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쉽게 떡상할 수 있는 유튜버는 인물이 남다릅니다. 연예인급 인지도를 가지고 있거나 빼어난 외모 혹은 프로 방송인급의 리액션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영상화할 수 있는 남다른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컨텐츠 그 자체입니다. 아주 쉽게 성장 가능하죠. 노력이 필요한 유튜버는 주제의 원천 소스 혹은 연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 혹은 덕후급의 정보를 가지고 있거나 영상화할 만한 특별한 일상을 가지고 있죠. 흥미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면 이제 연출만 해내면 이게 훌륭한 컨텐츠가 됩니다. 설령 원천 소스가 없어도 연출 능력이 있다면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소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단순 촬영 편집이 아니라 이야기를 엮어내는 능력, 기획력을 말하는 거죠. 주제가 있다면 연출 능력을 갖추면 되고, 연출 능력이 있다면 내가 도전해 볼 법한 주제를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이 정도까지가 노력하면 될 수 있는 유튜버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나만의 컨텐츠 원천 소스가 없고 글로 이야기를 엮을 수 있는 기획력이 부족하다면 정말 부단히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세분화해보면 내가 현재 부족한 지점이 무엇인지 보입니다. 탑 유튜버들은 어떤 요인에서 탑이 됐는지, 쉽게 떡상한 유튜버들은 왜 그런 잠재력이 있었는지, 설령 제가 말씀드린 이 세 종류의 사람에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사람에 해당될지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내가 부족한 지점을 명확히 파악한 것만 해도 크게 개선할 수 있는 초석을 닦은 셈이니까요. 자기 위치를 모른 채 결과만 바라보면서 그냥 실망만 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유튜버들의 유튜버라 불리는 런업은 원래 영어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직업으로 일할 때 크게 아팠기 때문인지 한 번도 영어를 주제로는 컨텐츠를 만들지 않았어요. 영어를 원천 소스로 사용하지 않는 전직 영어 강사 런업은 전형적인 3번 유형의 유튜버였죠. 주제가 없고 연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유튜버였죠. 근데 런업은 다양한 주제에 도전했습니다. 전자제품 리뷰, 직업 인터뷰, 라이브 방송, 맛집 탐방, 일상 브이로그, 다양한 컨텐츠에서 런업이 맨 처음 대중의 응답을 받은 컨텐츠는 전자담배 리뷰 컨텐츠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자기랑 맞는 컨텐츠를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런업은 거부했습니다. 전자담배 리뷰어가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쉽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버리고 또 끈덕지게 다양한 컨텐츠에 도전했습니다. 근데 무려 2년이 흘렀고 두 번째 응답을 받았죠. 패션 컨텐츠였습니다. 처음으로 100만 조회수에 육박하는 컨텐츠를 만들 수 있었죠. 2년간 구독자 4만 언저리에서 지지부진하던 런업은 패션 컨텐츠를 컨셉으로 정하고 15만 유튜버로 폭발 성장했습니다. 물론 기존에 수십만 구독자를 가진 패션 유튜버들이 많지만 런업은 그 중에서 유일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패션을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유튜버들과는 전혀 다른 연출 스타일을 개발할 수 있었죠. 그런 독특한 런업만의 스타일은 그를 유튜버들의 유튜버라는 마성의 유튜버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기획자인 제가 보기에 런업은 유튜브 세상에서 제일 바보 같은 유튜버였어요. 특정 컨셉 없이 유튜브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길은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근데 2년이 넘게 버텼으니까요. 근데 그가 해온 다양한 컨텐츠,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컨텐츠들이 사실 전혀 헛되지 않았습니다. 본인만의 연출 스타일을 만드는 걸음이 되었으니까요. 런업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유튜버입니다. 근데 런업처럼 주제를 특정하지 않는 거는 우리가 흉내내기엔 너무 어려운 길이고요. 여러분들과 저는 어떤 주제를 특정해야 해요. 따라할 지점은 이겁니다. 주제는 흐르지만 연출은 남는다. 유튜브는 마치 연애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연애를 해보면 진정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죠. 여러분에게 어떤 컨텐츠가 어울릴지, 나란 어떤 사람인지,
해보기 전에 모르는 겁니다. 저 역시 제가 유튜브 교육 콘텐츠만 할 거라면 베르라고 이름을 짓진 않았겠죠. 좀 더 전문적인 느낌이 물씬 나게 해줬겠죠. 저 역시 유튜브 교육이라는 것은 하나의 시작이고 또 다양한 주제로 저 자신을 시험하고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 고르면 연출 실력이 쌓일 때까지 충분히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가능성을 지닌 존재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런업도 2년 걸렸어요. 피지컬 갤러리 같은 전문가 채널도 예능 콘텐츠로 대성했습니다. 빡빡이 아저씨가 해보기 전에는 본인이 예능을 잘할 줄 알았을까요? 여러분 원천 소스 없어도 괜찮아요. 한번 그냥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연출 실력이 어느 정도 갖춰지면 여러분과 어울리는 주제랑 반드시 만나게 돼 있어요. 그게 초보 유튜버가 성장하는 정석이자 유일한 전략인 겁니다. 이번 컨텐츠는 유튜브 컨텐츠 기획법이라는 시리즈물입니다. 다음 컨텐츠는 당신의 채널은 컨셉이 있나요? 라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주제를 고르고 어떻게 컨셉을 정해야 할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죠. 그럼 다음 컨텐츠 만나요. 유바!